11번 질문을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대학원 준비할 때 그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세미나 하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 처한 거 있지. 여기서 이쪽으로 약간 논리가 빨리 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봐봐. 자, 일단 개념으로 등장시킨 거야. Publication bias. Publication bias 이건 우리말로 발 필요 없어. 출판 편향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때 언을 살려줘야 돼. 어떤 영향이 갖고 있는 크기가 과장되어질 수 있는 거야. 어떤 특정한 영향의 크기가 과장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행태주의적 어떤 현상, 행태주의적 현상이라는 것은 인문사회과학은 인간을 대상화하잖아. 그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해?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를 behavioral phenomenal이라고 얘기해. 이걸 행태주의라고 얘기해. 응? 즉, 자, peer review literature 이때 문헌인데 동료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학술 저널을 리터레처라고 한 거야. 자, 동료에 의해서 검토되어진 여러 가지 학술 문헌에서 보고되는 수많은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는 현상에 관한 어떤 특정한 영향의 효과가 과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 이만과 거꾸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가정해보자라고 했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연구를 읽어본 거야. 그 연구는 뭐를 보여줬냐면 디프레션, 우울증이지. 인간을 연구로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 우울증에 관한 새로운 행태주의적인 어떤 치료법이 의미심장하게 우울증의 증상을 낮췄다는 어떤 보고서를 읽은 거야. 환자에게서. 자, 만약에 어떤 한 연구자가 동일한 어떤 행태주의적인 어떤 치료법의 효과에 관해서 검증을 했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럼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장 해석이 돼? 노가 완전 부정이야. 그러면 자, 동료들에 의해서 검토된 저널은 여기서 학술 저널이야. 조심. 저널은 일기라는 뜻도 있고 학술 논문을 지칭할 때도 저널을 써. 그러니까 자, 전문가들이 리뷰하는 그런 학술 저널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원고를 받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그 논문을 찾아보지 못하거나 읽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해. 그럼 이것도 편향이야. 왜냐면 어떤 한 연구자의 검증에 대한 반증이 없잖아. 그 검증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우리가 알아 몰라. 자, 그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실험해 본 건데 이 사람의 연구는 타당한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그 연구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가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 즉 어떤 한 영향의 효과가 너무나 과장되어진 거지. 반증 하나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논문의 존재 자체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자, 그러므로 또한 어떤 가능성, 여기 또한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냐면 이러한 어떤 치료법의 효과가 과장되어질 수도 있어. 과장되질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 어떤 그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실패한 연구,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published, 출간된 그 학술 저널, 동료들이 검토하는 학술 저널에 수록되지 않았어. 즉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실험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을 반박하는 실험 보고서가 동시에 나와. 그러면 이런 반대되는 견해도 있다는 걸 동시에 아는데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반박하는 실험 결과가 수록되지 않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실험의 결과는 오히려 과장될 수도 있지. 이 두 개가 상반된 사례의 가능성이야. 첫 번째 사례는 뭐야? 어떤 특정한 행동주의적 어떤 치료법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자, 동료가 실험해가지고 반박이 나왔어. 그래서 둘 다가 다 싫어지지 않은 거야. 그럼 우린 실험 결과를 아예 알아 몰라. 이건 묻히는 거지. 근데 두 번째 봐봐. 이 치료법의 효과가 과장될 수도 있대. 왜? 자, 그 치료법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연구가 출간된 논문에는 수록되지 않아.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 이번에 자 숙취 음료 중에 여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 그게 효과가 없대. 그게 검증, 그러니까 식약청이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전 동물 실험만 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보류를 했대. 그럼 이거는 이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과 20년 전에 동물 실험만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안 거지. 그래도 이거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 효과가 없었다는 거 우리가 동시에 다 보지. 근데 봐봐. 자, 아까 어떤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연구가 출간된 논문에는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 치료법이 효과 있다는 것만 보고되고 이것을 반박하는 실험에서 실패를 했어. 그럼 우리는 반대 가설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 문장이 이해되냐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자, 그러므로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냐면 이러한 어떤 치료법이 과장돼서 이러한 치료법의 효과가 과장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데 failing to니까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연구가 출간된 논문에 수록되지 않았어. 수록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 치료법의 효과가 과장될 수도 있지. 우리는 그런 보고서를 선생님이 지금 40년째 보고 있어. 암 치료의 신기원, 암 치료의 신기원. 40년 동안 신기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특정한 치료법이 과장될 경우도 있어.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이 글이 논리적으로 너무 빨리 넘어간다는 거야.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대조사례지. 그렇지? 자, 연구자들은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과학적인 진보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때 벌크가 뭐야? 덩어리야. 현재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현재적 지식의 덩어리를 신뢰하고 믿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 이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와는 좀 다른 개념이지. 정상과학의 시기에서는 이게 그럴 수 있어. 정상과학. 지금 아인슈타인의 가설을 갖고 우리가 실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양자역학의 이론을 갖고 실험하는 게 중요하지. 즉 과학이 일정적인 정상과학의 시대에서는 과학의 진보는 현존하는 과학 지식 덩어리를 신뢰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는 이러한 어떤 신뢰를 상쇄하고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야. 왜?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어떤 실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반박 가설에 의해서 아예 논문에 실리지도 못해. 그럼 사람들은 이러한 실험이 있었다는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정보로부터 배제당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자, 이러한 신뢰,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도전하고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논문에 실려야 되는데 때로 이 학술지라는 것들이 이런 것을 공평하게 수록하는 걸 수록하지 못하는 거야. 지면의 제한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고 자기의 반대 파벌의 주장일 수도 있고. 자, 따라서 이런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존재하게 된다면 자, 특정한 어떤 출판물이 추록되고 그것을 배제하는 어떤 메커니즘, 그게 권력의 메커니즘이든 뭐가 되든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면 이런 과학자들의 신뢰는 약화될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 명령문이야. 그래서 뭐를 명심해야 되냐면 자, 조심해. 구조가 양보절구 구조야. 자, 예를 들어서 동료들에 의해서 검증되어진 오늘날 학술 저널에 보고된 어떤 긍정적인 연구 결과는 틀림없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왜 조심하라는 거야? 뭐를 알고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를 알고서 조심을 해야 돼? 봐봐. 그 문헌이라는 것들이 뭐에 기반을 둬? 오로지 단 하나의 실험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이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는 여러분들이 검색한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즉 그 연구 결과에 반대되는 견해는 수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또는 자, 뭐를
어떤 편견이 정반대로 편견이 정반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정반대로 해석되는 어떤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실험의 조건이 의도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실험 얘기는 아니니까 실험 내부 얘기는 아니야. 자 학술 논문의 다음번 버전이 전적으로 다른 이건 뚱딴지지. 여기서 보기를 어떻게 갈라칠 거냐는 거야. 이 글의 논지에서는. 그 문헌이 오로지 단 하나의 실험? 아니면 자 그것에서 부정적인 결과는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반대 주장은 수록되지 않을 가능성. 또는 편견이 정반대로 이건 정반대 얘기는 아니야 지금. 응? 이 두 개 매력적인 오답이지. 어떻게 두 개 사이에 정답을 가느냐는 거야. 응? 잠깐만. 이 글의 논지가 뭐야?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록할 수도 있고 수록하지 않는 거 다 포함하는 거야. 어떤 논문을 수록하고 어떤 논문을 배제하는 그 모든 경우에 작동되는 메커니즘에서 이때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가 어쨌든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지. 이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게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하나의 효과의 크기가 과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긍정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정의 측면에서도. 그러면 자 그 문헌이 전적으로 한 번의 실험에만 의존하는 얘기야? 아니면 반대 가설이 반대되는 주장이 수록되지 않을 가능성이야? 선생님은 3번이 더 낫다고 봐. 배제의 원리는 보는 거지. 이게 약간 좀 선생님도 이거는 고민하면서 근데 이걸 쉽게 풀었다고? 이건 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1번과 2번 사이에 경계 가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응? 여기 다시 한번 봐. 그래서 자 학술 동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오늘날 학술 저널은 다 이런 거니까 동료들에 의해서 수록되어지는 보고되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이 긍정적인 것이 뭐를 이거에 반대되는 논증이나 반대적인 주장은 사실은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효과가 과장돼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단 한 번의 어떤 실험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은 only 이게 just only 너무 강하다는 거야.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2번이 좀 더 답이 가까운 거지.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쉬운 질문 아니었다는 거야. 오히려 선생님 기준으로 해서는. 응?